부산에서 세계 유산 분야의 최대 행사를 개최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 기간 피난 수도이기도 하고 국제 원조 관문이기도 했던 부산은 이제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공 경험과 도약의 서사를 세계와 공유하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부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는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문화 역량과 글로벌 리더십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산, 이른바 K-헤리티지의 진면목을 널리 알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글로벌 문화를 주도하는 K-컬처의 원동력은 누가 뭐라 해도 K-헤리티지입니다. 기후위기, 지정학적 위험,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류 공동의 유산을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이끌어내야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후 38년 만에 국내에서 처음 개최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꼼꼼하면서도 주도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안전하고 쾌적한 국제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무려 196개국 대표단과 전문가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통과 숙박, 치안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관기관 간의 원팀이 돼서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긴밀하게 소통해서 어떤 돌발 상황에도 긴밀하게 대응하는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회 개최가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매력적인 문화 행사, 또 연계 관광 프로그램 등을 사전에 꼼꼼하게 기획해서 이번 기회에 부산 또는 이 인근 지역이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위원회 개최에 대한민국 국격이 걸려있다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남은 기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홍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불빛이 아닙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불빛입니다. 인류와 자연이 만든 유산을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함께 지키는 약속의 빛, 세계유산의 불빛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인류와 자연이 함께 만들어온 아름다운 유산.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유산협약을 통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선언하고 세계 각국에서 소중한 유산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급격한 도시화는 유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정신에 발맞춰 우리의 유산을 보존하고 세계의 유산을 지키는 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지원을 받는 나라를 넘어 세계를 지키는 나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라오스 홍낭시다 사원, 우즈베키스탄의 아프로시아 벽화 보존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인류 공동의 유산을 함께 복원하고 지켜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의 보호를 위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힘썼던 대한민국. 유산의 등재, 보존, 관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앞장서서 국내 유산의 불빛을 키우고 세계에 그 빛을 더하기 위해 196개 협약 가입국과 함께 2026년 7월 세계유산을 위한 새로운 빛을 대한민국에서 밝힙니다. 이미 빛나는 아름다운 유산도, 아직 빛을 밝히지 못한 유산도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밝힐 새로운 빛을 새겨갈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세계가 함께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준비 현황과 지원 방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유산청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안건을 보고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국가유산청장 허민입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통령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유산을 보유한 나라를 넘어서 이제는 세계유산 분야 국제협력의 선도국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근본 위원회는 181건의 세계유산 의제 논의뿐만 아니라 부산선언이라는 국제적 합의 도출과 대한민국 관이라는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북부산이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행사 개요입니다. 전체 일정은 금년 7월 13일부터 29일까지 총 17일간이며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한 196개국 대표단을 비롯해서 청년기구, 국제기구, 청년 전문가 등 약 3,000명이 참여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태평양 도서 지역에서 청년 30명을 국제 공모를 통해서 특별 초청하였습니다. 총 181건의 의제 가운데 34건의 세계유산 신규 등재 심의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한국 개발 2단계 확정 등재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개최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부산 선언 채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 기후변화, 그리고 난개발 등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을 핵심 메시지로 하며 내년부터 매년 부산 포럼 개최하여 지속적 영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 일정은 7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흘간 본회의가 운영되며 해당 기간 중 5만찬 8건, 세미나 16건, 투어 23건이 계획 중입니다. 오른쪽 엠블럼은 199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최초 세계유산인 종묘의 정전과 그 지붕 그리고 건축의 의미를 영감을 받아서 세계유산을 통한 세대 간, 국가 간, 사람 간의 연결 의미와 평화, 협력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여기 일정표에서 볼 수 있듯이 참가자 국민을 대상으로 181건의 회의하고 그 다음에 33건의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준비 현황입니다.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의 인프라입니다. 글로벌 마이스 도시 부산의 인프라를 활용해 백스코에 2,000석 규모의 본회의장과 양자 다자 회의장 그리고 부대 회의장 등 대규모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현재 18개 호텔과 1,300객실을 확보했고 공항, 호텔, 대회장까지 셔틀버스가 운영될 것입니다. 대회 기간에는 회의장 내 통역, 인터넷 등을 완비하고 국가 중요행사에 걸맞는 대테러 인파관리, 식품안전, 의료 대응, 소방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참가자 지원도 분야별로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참석자가 입국에서 출국까지 편리하게 체류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계기 K컬처 확산입니다. 이번 위원회는 다시 한번 세계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매력을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축구장 약 2배 면적의 대한민국 관을 조성해서 누구나 위원회 기간의 전시, 공연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 등 총 33개 기관이 참여해서 성공적인 민간협력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유산청,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단체가 대거 참여합니다. 곧이어 각 부처별로 보고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관광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 연계 프로그램과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030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비열한 수도 부산의 가치를 알리고 우리나라 17개 세계유산을 더 많은 분들이 찾도록
세계유산을 소재한 전국 51개의 광역 기초지자체에서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특별 코스와 세계유산 축전 등 실시하여 관광 매력도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자리에 놓인 방문 캠페인 여권은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기념 특별판으로 온오프라인에서 10만 부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미 8만 부는 오픈 하루 만에 온라인에서 매진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현재 서울 광화문 앞이나 서울역 용산역 부산역과 김해공항 그리고 서울과 부산 시내 버스 정류장에서 홍보 중에 있으며 KTX 객실이나 전국 주요 5개 매체 광고 등이 곧 송출될 예정입니다. 대기간에는 백스코 안에 미디어 센터 설치하여 200명의 내신 기자분들이 취재를 지원하고 참석자가 입국부터 출국까지 K컬처를 읽을 수 있도록 국내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은 3대 핵심 성과입니다. 첫째, 개최국으로서 국제선언물 발표로 평화 협력 그리고 디지털 담론을 주도하고 새로운 룰메이커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개최도시 부산이 세계유산 국제협력의 거점이 되고 평화를 잇는 해양 수도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개최는 1,372억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대통령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예산 조직 단계부터 총리님, 기획처, 행안부 등 관련 부처들의 적극 지원으로 잘 준비해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유산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문화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지원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자료집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외교부입니다. 외교부 준비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의 여러 회의 가운데에서도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가 특히 높은 대표적인 회의입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또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외교부는 따라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와 상생 협력 정신을 통해서 근본 부산 회의 개최가 K 이니셔티브를 실현해 나가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회의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회의 의제를 잘 잡아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외교부는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 사무국 간에 개최국 협정 체결을 지원을 했고, 이를 토대로 유네스코 사무국이 지난주에 각 참석 대상자들에게 초청장을 발부했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세계유산위원국, 우리나라 포함 현재 총 21개국입니다. 또 협약 당사국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번 부산 선언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최국으로서의 활동을 각인시켜 나가겠습니다. 부산 선언에는 세계유산 체제 이행에 있어서 협력의 중요성, 또 위기에 직면한 유산 보호 노력,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산 보존과 포용적 해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의 전반에 있어서 주요 현안을 관리하고 우리가 맡게 될 위원회 의장 활동 또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네스코 역점 과제 관련 부대 행사입니다. 외교부는 유네스코 사무국과 함께 기후위기에 처한 군소 개발 도서국들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 유산 보호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상생 협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계 유산 해석 관련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서 세계 유산의 가치와 의미가 앞으로도 잘 전달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6월 중에 주한 외교단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번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세계유산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또 참여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교부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팀이 되어서 이번 회의가 큰 성공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문체부입니다. 문체부는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의 세계유산과 K컬처, K관광을 동시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기간 회의장 안팎에서 한국 문화에 푹 빠질 수 있도록 각양각색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한복 상점, 공예 전시를 비롯해서 사찰 음식을 맛보고 템플 스테이로 한국의 산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홍보가 만사의 절반입니다. 국내외 홍보망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국내 언론사의 집중 홍보는 물론 외신 취재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레스 투어와 원스톱 취재 지원도 제공합니다. 35개 나라의 제외 문화원, 아리랑 TV를 통해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와 한국의 세계유산을 더욱 널리 알리겠습니다. 셋째, 위원회 개최 효과를 부산에 머물지 않고 전국 관광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울산, 김해의 동남권, 경주, 안동의 대경권, 백제 역사의 중부권 등 각 세계유산을 권역별 관광 코스로 묶어서 편리하게 세계유산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별, 연령별 타겟 마케팅을 확대해서 세계유산을 보러 오는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과 함께 노후 관광지 재생이나 고택, 민속마을, 사찰 등 프리미엄 숙박시설을 정비해서 특별한 체험으로 지역관광의 매력을 높이겠습니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계기로 한국 문화의 품격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외국인 관광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K푸드 전통을 이어 미래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다라는 주제로 K푸드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한국의 자부심이면서 이미 세계 유산이 된 K식문화와 K푸드의 전통과 현대를 재조명해보고 그 우수한 가치와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홍보관은 전통, 현대, 미래 순으로 전통 식문화, 현대적 유산, 글로벌 우정으로 주제를 구성해서 세 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부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통 부문에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한 김치와 김장문화, 장담극이 문화를 비롯해서 한국의 공동체 식문화와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김치 등 발효식품 제조 영상을 상영하고 장독대라거나 소주꼬리 같은 전통 조리도구도 전시를 하겠습니다. 또 시뮬레이션 게임 형태로 김장과 장담그기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 부문입니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과 명인들의 제품을 소개하면서 전통식품의 핵심 가치를 보여주고 현대적 재해석을 거친 K푸드를 선보입니다. 약식 동원의 철학을 담은 발효식품의 건강 기능성과 자연과의 조화, 지속 가능성 등의 고유한 가치를 설명해주고 딸기 고추장 등 현대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제품부터 K 컨텐츠와 결합해 창조적 시너지를 낸 K푸드까지 한자리에 전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부문입니다. 세계인의 마음을 얻고 있는 K푸드의 친근한 이미지를 더 널리 알리고자 수출 우수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시식 시음 공간을 마련합니다. 컵떡볶이와 바나나 우유처럼 K 디저트와 K 음료, 우리수를 짝꿍 제품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할랄, 글루텐 프리 같이 앞으로 유망한 K푸드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해양수산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부는 행사 기간 동안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을 홍보하고 K시푸드 부대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먼저 갯벌 홍보관을 운영하여 갯벌을 보존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갯벌 복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갯벌 가치를 활용한 생태관광 및 뻘배 등 전통어업도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험 이벤트로 세계유산으로 등재 또는 등재 예정된 갯벌의 생태적 특성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갯벌 생물 모형 전시, VR 가상현실 체험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유럽, 중국 등 해외 갯벌 전문가 및 지방정부 관계장 등과 갯벌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K시푸드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한 수산식품 홍보관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관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홍보관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관람객들은 대형 LED와 미디어 연출을 통해 한국의 바다를 보고 바다 내음을 맡고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다양한 우리 수산식품을 맛보고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KPC 인증 제품과 국내 대표 수산식품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수산식품 수출 유망 상품과 수출 브랜드 대전 수상작 홍보를 통해 이번 행사가 우리 수산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법무부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법무부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국장은 그 나라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공간입니다. 법무부는 전 세계 190개 여개국에서 찾아오시는 귀빈들께서 존중받고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출입국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입니다.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 이외의 국민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권 외에 입국 목적과 재정 능력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만 초청장만 제출하면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자 발급 수수료도 면제할 예정입니다. 둘째, 전자여행 허가제 면제입니다.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입국 전에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만 국가유산청에서 명단을 제공하면 전자여행 허가 신청 없이도 입국을 허용하고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입니다. 셋째, 입국 시 지문 및 얼굴 정보 제공 면제입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명단이 제출된 참가자에 대해서는 지문 등 생체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입국 우대 심사대 운영입니다. 명단이 제출된 참가자들은 외교관처럼 출입국 우대 심사대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우대 심사대 이용은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세 곳의 공항에서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세계유산위원회 참석자들이 우리나라에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행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행정안전부는 첫째,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전시와 두 번째로 조선왕조실록 원본 보존 서고를 견학하고 셋째,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전시는 한국이 보유한 세계 기록 유산 20종류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국의 기록문화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전시는 7월 20일에서 29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국가의 근본을 세우고 민주화와 같은 역사적 전환을 이끌어낸 과정을 기록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구성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의계, 훈민정음 해례본,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100여 점의 기록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조선왕조실록의 원본을 전문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 부산분원 특별 견학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대표단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서 7월 23일과 29일 두 차례 견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유산 국제학술대회입니다. 이 학술대회는 국가기록원이 2022년부터 개최해온 동북아시아 유일의 기록관리 국제포럼을 이번 유네스코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7월 22일에서 23일까지 양일간 백스코에서 개최되는데 세계 각국의 전문가 150명이 현장에 참석하고 약 2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유형유산과 기록의 동행으로 기록화를 통한 유형유산의 진본성 확보와 가치 전승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행사를 통해서 대외적으로는 K 기록관리 브랜드와 국제적 위상 강화가 예상되며 대내적으로는 기록 유산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과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관련 부대 행사 준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 홍보관을 조성합니다.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점가가 아니라 한국의 유무형 가치가 집약되어 있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세계인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 홍보관에 세대와 세계를 잇는 K전통시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조선시대의 저작거리와 유기전을 형상화한 공간을 연출하여 전통시장이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의 삶과 함께 해온 공간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네스코가 제시한 무형문화유산 5대 분야를 테마로 하여 홍보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투리나 상인들의 말은 구전 전통과 표현이며 풍물패, 각설이 타령 등 장터 공연은 공연예술이고 흥정이나 덤문화 또 명절 준비는 사회적 관습과 의례에 해당합니다. 또한 절기별 음식 변화와 발효 음식은 자연에 대한 지식이고 시장에서 만나는 수공예품은 전통 공예기술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부산시와 함께 위원회 참석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필드 트립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K푸드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문 가이드가 함께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등 부산의 대표적인 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의 역사와 문화 또 시장만의 고유 자산에 대하여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하여 시장 안에서 먹거리나 특산품을 직접 구매하고 시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홍보관과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무형문화유산의 모든 요소가 집약되어 있는 공간이며 과거의 유산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한국인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라는 점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식약처장입니다. 식음료 안전관리 준비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작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식중독 발생을 완벽히 차단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유산청, 지방정부와 협력하며 신속 대응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행사 한 달 전부터 행사장, 숙박시설 200여 개 주변 음식점들의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집중관리시설은 먹는 물에 대한 식중독균을 검사합니다. 행사 기간 중에는 24시간 상황관리로 전환하며 음식 식재료부터 배식의 전 과정을 점검합니다. 특히 회의장과 호텔은 식중독 검사 차량을 집중 배치하여 17개 식중독균과 노로바이러스를 동시에 신속 검사하며 검사를 통과한 음식만 배식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도 식중독 0건을 목표로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부산광역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부산시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개최도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프라 분야입니다. 백스코 등 주요 컨벤션 시설과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행사 운영을 뒷받침하고 국가유산청과 협력하여 소방, 교통, 의료 등 분야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주간 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 환경 정비 캠페인, 관광 수용 태세 점검을 통해 행사 전반의 준비 사항을 면밀히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가자 지원 분야입니다. 공항 숙소 셔틀과 부대 행사 참가자 이동 지원을 통해 참가자 이동 편의를 높이고 호텔 설명회와 마이스 회원사의 협력을 통해 숙박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외국인 참가자에게는 부산 비지 패스와 eSIM을 제공하며 필드 출입, 한영만찬 등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산의 문화관광 자원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홍보 분야는 시 보유 매체와 민간 협업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인식 제고, 관심 확산, 집중 홍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 관내 부산관, 세계유산 시민 투어, 세미나 등을 운영해 시민과 참가자가 함께 세계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치 확산 분야입니다. 후속 포럼과 관련 네트워크를 지속 운영해서 부산이 세계유산 연구정책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부산시는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대통령님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다들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상 방문 인원은 얼마 정도예요? 현재 약 3,000명을 예상합니다만은 더 이상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외국인만 해당됩니다. 네, 외국인 방문객. 외국인 방문객만 해당됩니다. 3,000명 정도고 네, 그럼 내국인들은 뭐 이것 때문에 내국인 참가자도 있어요? 그런 개념도 있나요?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하고 회의를 같이 했고 또 그 총리님께 말씀하셔가지고 TF팀이 지방에서 같이 구성돼가지고 전국에 지금 같이 협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예측 또는 기대하는 방문객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부산은 어떻게 생각해요? 부산? 저희들은 이 기간 동안에 지금 각종 뭐 콘서트라든지 그 부산관도 마련하고 거기에 또 조선통신사 행렬도 야외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최소 하루에 수만 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는 어떻게 자치단체 하고 한다고? 홍보는 저희 그 국가유산 주관으로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아까 같은 홍보 영상물도 프로하고 지금 광화문 같은 데서도 지금 2군데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특히 지하철뿐만 아니라 부산 지하철, 그 다음에 우리 그 서울역, 용산역,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서울역에서도 미디어월을 또 같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네.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게 그 전통적 방식의 무슨 뭐 광고나 이런 뭐 벽보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하여튼 새로운 유형의 홍보 수단도 좀 많이 강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예요? 투입된 예산이 지방비, 국비 다 해서? 현재 그 국비로 179억입니다. 지방비는 뭐 특별히 얼마예요? 3억 6,800만 원입니다. 한 300억 정도 되는 거네요. 200억 정도? 200억 정도 되는 거군요. 하여튼 지금 부산 지역의 이 행사 자체는 의미도 크지만 어쨌든 부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게 기획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예상하는 그 경제 유발 효과가 1,400억 정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외부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를 한다면 그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산의 그 피란 수도 부산이라는 게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금 잠정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산은 유네스코 도시와 함께 세계유산 그리고 해양 도시로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계기로 뭐 무슨 바가지니 뭐 이런 하긴 뭐 이건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데. 하여튼 부산은 이번에 BTS 공연 관련한 숙박비
소위 바가지 때문에 꽤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BTS 공연이 6월 10일, 13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로 해서 뭐 바가지 요금 숙박 취소, 일방적인 취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외부 관광객들과 대통령님께 심려를 거쳐드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일단 공공 숙박시설, 청소년 수련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방을 해서 지금 약 800명 정도를 수용하는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해놨고 또 지금 공정 숙박 이런 프레이드 이런 부분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이라든지 교회 그리고 성당까지도 지금 참여를 해서 지금 수백 명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남은 한 2주 동안에 더 확산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부산 물론 요 유네스코 행사 자체는 뭐 외부 손님이 그렇게 집중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거나 할 때 숙박비 바가지 얘기가 다시 나오면 이 부산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나빠질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준비 대비를 잘 하시고 하여튼 부산은 여러 가지 미래가 있는데 그 중에 관광 분야도 사실 매우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관광객들 숫자, 특히 해외 관광객 수가 많이 늘었죠. 작년 그렇습니다. 대비 올해 한 60% 늘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지난해에 364만 명 외국 관광객이 방문을 했습니다. 24년도에 290만 명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증가했고 올해 목표는 지금 400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작년에 크루즈가 한 200여 척이 더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지금 예상되는 것만도 400척 이상입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크루즈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관광 수용 태세를 강화해서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갈치 시장에 어제였던가 갔더니 그 상인들 말씀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음식 수요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매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요즘은 대만 쪽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 말씀 올리면 이쪽에 부산 해운대만 보더라도 여름 성수기에는 한 100만 명이 옵니다. 국내인들이. 그만큼 부산은 굉장히 그러니까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고 특히 관광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은데 관광산업에 제일 장애가 되는 것은 불친절, 바가지, 특히 일종의 인종차별 같은 이런 것들이 타격을 많이 주죠. 어떤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행사 준비 상황은 매우 훌륭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대통령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광장시장에 바가지 거기도 자꾸 사고가 나대요. 물값을 2,000원 받았느니 이러면서. 네, 그때 순대 8,000원짜리를 10,000원을 받고 이런 바가지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위생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때부터 저희가 그 광장시장에서 대처회의를 시작을 해서 그때 서울시하고 종로구청 그리고 중기부 그리고 광장시장 상인회랑 같이 해서 대책들을 강구를 했고요. 그때 이제 문제의 핵심 원인이 결국은 정규 점포를 가지지 않고 노점에서 가운데서 영업하는 분들이 또 그거를 자기가 영업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월세로 들어와서 하는 분들이 잠깐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 월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남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종로구청하고 같이 해서 그 노점 실명제를 전격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 월세 내고 하시는 분들은 2년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실제 도로 조명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장사할 수 있도록 직접 하게 전대 못하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팔고 나가도록 조치를 해서 앞으로 1년 정도 지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잘하셨네요. 네, 또 이제 저희가 전통시장 전국 전통시장을 상대로 해서 친절 교육, 그다음에 위생 교육도 저희가 단기에 한 번씩 꼭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광객들 좀 온다 싶으면은 바가지를 씌우거나 아니면은 뭐 쓸데없이 모욕적 언사를 하거나 불친절을 하거나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 한번 올라가면 순식간에 망가진다고요. 저 강원도 어디도 보면 무슨 시장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 무슨 바가지 몇 번 씌우고 불친절을 몇 번 했다가 그냥 확 썰렁해지잖아요. 그래서 네. 다시 살아날 때 엄청 걸리거든요. 네. 최근에 그 광장시장의 그 얼음 재사용 그 사건에 얼음 대해서는 재사용. 종로구청이 과태료 150만 원과 그리고 3주간 영업 정지를 해서 뭐 어쨌든 그건 사후 조치로 어쨌든 재발을 막는 걸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뉴스 한번 나가고 유튜브에 어디 한번 떠가지고 쫙 퍼지면 치명적이에요. 부산도 지금 BTS 거기도 부산에서 뭐 사 먹지 말자, 소비하지 말자 이런 운동한다면서요. 그거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근데 그 숙박비 좀 더 받아보려고 그러다가 민폐잖아요. 이거 온 동네 민폐지. 그런 업체들 명단 공개 이런 것도 좀 하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그 BTS 공연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국세청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합동해서 그런 그 업소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집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게요. 하여튼 철저히 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일종의 문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길게 봐야지. 그냥 눈앞에 그 좀 바가지 씌워가지고 어떻게 푼돈 좀 벌어보려다가 그냥 치명타를 입는다니까요. 어쨌든 다들 대통령, 알고 있는 문제니까. 그 숙박 문제는 뭐 저희 중기부소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난 BTS 공연, 광화문 공연이나 또 3년 전에도 BTS 부산 공연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례를 보면 결국 세계에서 그 공연을 보러 다들 몰려오기 때문에 그 공연장에서 가까운 지역의 숙박료는 오르는 것이 뭐 오르는 건 사실은 맞는데. 당연합니다. 근데 결국 그걸 너무 과하게 바가지로까지 가지 않게 하려면은 결국은 방을 공급을 늘려야 되고 그런데 그게 임시적인 행사기 때문에 새로운 숙박시설을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홈스테이 같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방식을 열어주는 게 좋지 그런 않을까 거 좀 생각합니다. 많이 해보시고요. 뭐 어쩌면 그게 뭐 템플스테이나 이런 것도 국가 홍보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화나는 게 비싸게 받아서 화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약을 했는데 취소당하고 보니까 딴 사람한테 비싸게 팔아먹고 이러니까 확 화가 나잖아요. 예를 들면 처음 예약을 했는데 빈 방이 뭐 당연히 예측하겠죠. 뭐 평소보다 뭐 몇 배 비싸다. 그렇다 그런 건 다 수용해요. 어디나 안 그런 데가 없어. 유엔 행사할 때도 유역 엄청 비싸죠. 그럴 때 한몫 보는 거예요. 그 시기에 당연히 비싸게 받는 거 예측도 하고 그거 화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내가 10만 원에 예약을 했는데 이상한 이유로 취소를 한 다음에 딴 데다가 막 100만 원 받고 팔고 하니까 화나는 거지. 그런 데는 제재가 아주 심하게 돼야 되겠죠. 비싸게 받는다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거 뭐 시장 원리인데. 너무 그러면 또 그것도 좀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법무부도 하여튼 출입 관련해서는 요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좀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비상근무를 통해서 네.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게 있습니다. 좀 줄 서는 거 좀 줄여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 부산 오는 건 다 기매를 통해서 오게 되나요? 비행기는? 뭐 입국자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김해공항을 많이 이용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인천공항이 허브 관문이기 때문에 저 인천공항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긴 많이 하겠죠.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뭐 다른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네, 대통령님 어찌됐건 이번에 이런 유산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품격을 높이는 관광 그도 함께 부수적으로 따라올 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제가 한 말씀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유산위원회를 작년부터 준비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발빠르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부처에서 정말 빠르게 협업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7월 달에 폭염과 폭우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음식물도 여기 식약처도 도와주고 계십니다만은 철저하게 관리하고요. 그날 개막식은 지금 경복궁의 수문장에 한 100명들이 와서 앞에서 무형 공연을 합니다. 그런 공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공연도 철저하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유형 문화, 그 다음에 무형 모든 걸 한번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혹시 의견 네, 있으면 제가 말씀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월 달이 사실 식중독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달인데요. 행사장은 저희가 뭐 버스 동원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식중독균을 검사하고 있는데 지금 체험 행사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 체험 행사들이 많으시면 최소한 그 장소가 어딘지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사전 위생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여름에 예를 들어서 계란 김밥말이 같은 거는 굉장히 계란 때문에 식중독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메뉴에 관해서도 현장 체험 갔다가 식중독이 생기면 그건 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식약처하고 같이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백스코 이 일 전시장 전체를 다 빌려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모든 게 만전을 기하더라고요. 대통령 백스코에서 생긴 일로 대통령 방문이 처음이랍니다. 여기 백스코에서 이렇게 자랑하고. 그렇대요? 제가 선거운동하러 많이 왔는데. 유세하는 데 아닙니까, 이거? 네. 다 이제 정리합시다. 이제 다 하셨으면. 네, 준비 잘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런 국제행사 하나를 잘 치르면 그게 이제 증폭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국가 위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은 따로 없는 것으로 네. 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